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우리 아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언제 알아볼 수 있나 이 영상 있었잖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엄마 얼굴을 언제쯤 알아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아기들이 엄마 얼굴을 대체 언제 알아볼 수 있을까 얘기하기 전에 사람 얼굴은 언제부터 구분할 수 있을까? 신생아들은 아직 시각 발달이 미숙하기 때문에 선명하게 볼 수 없는데도 얼굴을 선호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연구 판츠에 따르면은 신생아들한테 여러 가지 대상을 제시했을 때 얼굴 자극을 가장 선호했다고 해요. 가장 선호했다는 거는 가장 아이들이 오래 봤다는 걸 의미하죠. 맞아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말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선호하는 것은 더 오래 더 지속적으로 눈으로 보고 있을 때 거꾸로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구나, 더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추론해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신생아들이 다른 시각적인 자극들보다도 사람 얼굴 자극을 더 선호하는 걸 보고 연구자들이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얼굴과 관련된 처리하는 능력을 좀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추론을 하게 된 거죠. 심지어 신생아들도 이제 공포에 질린 얼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얼굴보다도 웃는 얼굴, 행복한 얼굴을 더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생아들도 엄마 얼굴을 다른 사람 얼굴이랑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신생아가? 거의 태어나자마자 진짜 신기하게도 연구에 따르면 거의 태어난 지 이틀, 평균적으로 이틀 된 아이들도 엄마 얼굴을 다른 여자들 얼굴들보다 더 선호한다고. 그게 말이 돼? 연구에 보면은 엄마가 태어난 지 평균 이틀이지만 보면 엄마랑 이제 사실 이렇게 노출된 시간도 거의 5시간 내외예요. 그게 되게 뿌옇게 보이지 않나 그때는? 그때는 되게 가까이 와야지만 얼굴 볼 수 있잖아요. 실제 얼굴을 보여줬을 때 엄마 얼굴을 더 선호한다. 근데 뭐 신생아실에 있으면 병원 간호사 선생님들이 더 많이 보지 않나? 신기하죠. 그러니까. 근데 나는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이제 제왕절개하고 3일째 됐을 때 첫 수유를 하러 갔는데 진짜 아기가 날 알아보는 느낌이었거든. 정말. 그래서 그게 너무 신비롭고 놀라워가지고 그 기분 때문에 힘들어도 몰수하러 계속 갔어. 어머, 그게 일리가 있나? 그러면? 근데 그 연구들에서도 얘기하는 게 사실 얼굴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목소리. 이 목소리랑 엄마 향기 이런 것도 굉장히 엄마 영향을 잡냄새 이런 것들이 나는 더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얼굴만 보여주는 거랑 얼굴이랑 목소리 같이 보여주는 거랑 그거를 똑같아요. 분리했을 때 진짜? 목소리 없어도. 정말 너무 신기한데? 3개월 된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얼굴을 사진으로도 정말 구분한다고 해요. 그래요? 나 또 그건 또 고개가 갸웃하네. 왜냐면 저 애기 침대 쓸 때 거기 벽에다가 엄마 사진, 아빠 사진, 또 애기 사진을 폴라로이드로 걸어놨었거든요. 그럼 안 보던데, 관심 없대.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했어야지. 폴라로이드 이렇게 보이잖아. 어린 아기들이 낯선 남자를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3개월만 돼도 영아는 주 양육자의 성별과 같은 얼굴을 선호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주 양육자가 엄마라면 여자의 얼굴을 남자보다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진짜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남자 목소리 막 들리면 으앙 울고 남자 얼굴 싫어하고 엄마 친구들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같은 여자라도 우리 엄마와 비슷한 연령대의 맞아, 젊은 맞아. 여성의 얼굴을 선호하는 것 같아. 뇌에서도 얼굴을 볼 때 특정하게 반응하는 뇌의 영역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MRI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드라마나 뭐 영화에서도 보면 이렇게 뇌 같은 거나 몸 할 때 이렇게 큰 기계에 징 하면서 그쵸. 들어가는 거 뭔지 알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는데 FFA가 가장 대표적인 영역인데 퓨지폼 페이스 에어리아라고 해서 뭐라고? 실제로 페이스 에어리아라고 하는 게 그 영역이 다른 자극들을 볼 때보다 얼굴을 볼 때 더 막 이제 반응을 하는 뇌의 영역인 거죠. 뇌가 반응을 한다는 걸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TV에서 보면은 막 색깔이 달라지던데? 초록색, 노란색. 그게 이제 색깔로 표시를 하는 건데 실제로는 뇌에 얼만큼 많은 산소가 모이는 영역이 어딘지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산소가 간다는 건 결국 피가 많이 간다는 거겠죠. 우리가 산소를 전달한다는 것. 그러면 얼굴이랑 비슷한 걸 보여줘도 그 FFA? 그 영역이 반응을 하나요? 얼굴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 사실 우리 막 달 같은 거 봐도 눈이랑 입 모양만 있어도 얼굴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자극들 보여줘도 비슷하게 반응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아기들도 얼굴을 볼 때 뇌에서 같은 반응을 하나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대상으로 연구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제가 말한 지금 그 MRI 스캐너는 연구용으로 쓸 때는 그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 동안 아이들이 그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대상으로는 연구가 사실 많이 이루어지진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아이들용으로 연구 장비가 개발되면서 연구가 되는데 그 영역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얼굴이라는 게 굉장히 인간한테는 특별한 자극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얼굴을 계속 보고 모든 사람이 눈 2개 있고 코 하나 있고 입 하나 있잖아요. 다 다르게 다르게 생겼어. 그리고 다 다르게 생겼고 우리가 그 미묘한 차이를 다 구분할 수 있잖아요. 얼굴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제 아이들이나 성인들도 있죠. 그렇죠.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렵다는 게 특징인 자폐 아동들을 보면 일반 아동들과 비교했을 때 얼굴을 지각하는 게 조금 다르다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는 얼굴을 지각할 때 이 윤곽선 안에 지금 얘기한 대로 눈 2개, 그 아래 코 하나, 입 하나, 요렇게 전체적인 어떤 특징으로 직관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자폐 아동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렇게 뭐 눈이면 눈, 코면 코 이런 식으로 편향된 그런 지각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을 볼 때 눈을 보거나 그 눈 주변을 보는데 이 자폐 스펙트럼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해보면 눈이 아닌 코나 입 이렇게 주변부를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얼굴 인식, 얼굴 지각으로 이 친구들이 눈 마주침이 어렵구나 라고 설명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폐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정서나 기분을 지각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죠. 겁에 질린 얼굴이나 부정적인 얼굴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뇌에서 편도체가 활성화되는데 자폐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뇌에서의 반응 역시 약하다고 해요. 지똥이 말한 FFA 영역의 반응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아기들이 엄마 얼굴을 언제부터 알아보기 시작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해서 지금 뭐 fMRI에 뭐 또 뭐죠? FFA에 뭐 네, 되게 공부를 심하게 한 기분이 드는데요. 난리 났죠? 네. 매번 이러는 건 아니니까요. 네,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저희 아육독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따르르 올려주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